NC는 개고기 식당 그 자체다. 외국인은 질색하며 욕하고 젊은 세대는 맛보는 것조차 싫어한다. 이제 그동안 장사하며 번 돈으로 새 식당을 차려하는데 민트초코 개고기, 로제 개고기 이딴 거 내 거니까 망하는 거다. 이번에 각 잡고 개고기 탕후루를 만들어봤는데 개고기 좋아하는 기존 세대도 싫어하고 탕후루 좋아하는 20, 30대도 싫어하는 최악의 실패작이 나왔다. 황제가 권자에서 굴러떨어지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내 게임회사 부동의 넘버원이었던 NC소프트가 개고기 탕후루 집이라는 조롱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퍼즐에서 알아봤습니다. NC소프트 주가는 최근 18만원대로 밀리며 2015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19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20조 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10대 상장사에 등극하기도 했고 글로벌 탑티어 게임 회사인 일렉트로닉 아츠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던 국내 게임업계의 황제 NC소프트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쩌다 이 사달이 난 걸까요? NC소프트 몰락의 배경으로는 우선 약탈적 과금 구조가 꼽힙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NC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랬습니다. 게임은 재밌게 잘 만드는데 돈 버는 방식이 너무 약탈적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NC의 대표적인 리니지 시리즈는 인간의 지배력과 권력욕을 극한까지 추구한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게임에 돈을 쓴 만큼 강해지고 그 힘으로 게임 내 성과 마을, 사냥터를 지배하며 걷어들인 세금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더 강해지는 아이템을 출시하며 이미 매몰 비용이 상당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저들에게 지갑을 더 열도록 강요해왔습니다. 게임 구조가 이렇다 보니 더 오래 게임을 플레이하고 더 많은 돈을 쓴 유저가 게임을 지배하는 구조가 공고해졌습니다. 당연히 새로 게임을 하려는 유저는 크게 줄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못하는 유저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한정된 파일을 두고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게임이 된 겁니다. 트릭스터 M, 블레이드 앤 소울 2 등 신규 유저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됐던 신작들이 이 같은 게임 내 구조를 똑같이 본다며 껍데기만 다른 리니지로 출시된 것도 신규 유저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NC가 자랑하던 개발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던 NC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리던 신작 스론 앤 리버티가 출시됩니다. NC는 TL에 약탈적 과금 구조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저 기반을 늘리려는 시도였던 거죠. 문제는 게임이 재미가 없어도 너무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던 TL 유저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출시 전 이 TL의 2024년 연간 매출의 예상치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2천억 원에서 최대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출시 후 불과 2달이 지난 2월 이 예상치는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안팎으로 쪼그라듭니다. 9회 말 등판한 TL이 위기에 빠진 NC를 구원하지 못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일에 가려있던 NC소프트의 내부 사정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NC는 의외로 족벌 경영 회사였습니다. 2015년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와이프 윤성희 대표와 친동생 김태컨 부사장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들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윤송희 대표의 NC 웨스트는 2015년부터 6년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태컨 부사장은 엔터 등 B게임 부문 사업 확장에 실패했고 사업 부서를 맡아 약탈적 과금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17년 전후로 사업 부서와 개발 부서가 크게 언쟁을 벌인 뒤 핵심 개발 부서 팀장급과 실무자들이 줄줄이 자천된 일이 있었는데 그 뒤 NC의 개발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자, 앞으로의 NC는 어떻게 될까요? 김택진 대표도 위기를 느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희 대표와 김태컨 부사장은 지난해 말 일단 최일선에서 물러났고 2007년부터 이사회에서 NC를 지켜본 박병무 변호사가 공동 대표에 올랐습니다. 박병무 대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탁월한 경영자이기도 한데요. 2000년 로커스 홀딩스, 지금의 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으며 당시 유망한 게임 회사였던 손놀이를 합병하고 넷마블 지분 51%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당시 위기였던 하나로텔레콤의 대표를 맡아 구조조정을 거쳐 흑자 전환에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IPTV와 통신사 결합 상품의 최초 모델을 만든 인물이라고도 하네요. NC소프트의 문제는 2025년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온2 외에는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대작이 없다는 점인데요. 일단 2024년 올해는 긴 겨울을 견딜 수밖에 없겠네요. 박병무 대표의 내부 개혁이 성공하고 아이온2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NC는 개고기 탕후루 집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던 전통 탕후루 맛집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